안녕하십니까. 자, 화재 감식 기사 이제 여러분들 실기 시험 첫 시간입니다. 자,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필기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상황이나 자, 뭐 예비 조사, 발화 지역 판정, 발화 개소 판정, 증거물 관리 및 검사, 자, 발화 원인 판정 피해 평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이제 뭔가요? 딱 그냥 주관식이죠.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 그냥 주관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보다 실기가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뭐 급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보시다 보면 이 화재 감식 평가 기사 필기 합격률이 타 기사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실기는 타 기사 합격률과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기는 높았던 합격률인데 실기는 이제 다른 기사랑 비슷하거나 좀 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 때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써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실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계산 문제. 자, 크게 이제 계산 문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 자, 그래서 계산 문제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식. 그래서 화학에서 화학 반응식.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학 이제 뭐 물질의 양이나 아니면 위험도를 계산하는 그러한 화학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반응식 플러스 이제 문제.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긴 맞지만 새롭게 더 보셔야 되고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고 계산해야 되는 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리. 그래서 이제 뭐 열과 관련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 전달 계수라던가 이러한 뭐 열에 관련된 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계산식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암기하자. 자, 세 번째 전기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시험에서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기 때 봤던 자, 필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관련된 기본식 내용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렵게 나오면 좀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식을 알면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배점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배점도 좀 높고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볼까요? 법에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 항목을 쓰는 문제도 나오고 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화재 패턴입니다. 자, 화재 패턴을 쓰시오 아니면 어떠한 이 사진을 보고서 화재 패턴을 판정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통 뭐 간단하게 뭐 U 패턴 아니면 V 패턴 아니면 자, 이제 가연성 액체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이제 문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패턴인지 뭐 퍼붓기인지 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통 이제 단답형으로 끊어지는 문제는 좀 배점이 낮거나 쉽고 아니면 그 패턴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화재 패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계산 문제와 화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쓰던가 아니면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반소화재, 전소화재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면 뭐 이제 긴급 상황,
보고해야 될 긴급 상황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암기 사항이 많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들어갈 수업 시간에 관한, 수업 내용에 관한 이론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기보다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기에서는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은 패턴과 이런 계산식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파트 화재 상황입니다. 자, 화재 현장 출동 중 연소 상황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출동 도중에 화재의 진행 발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사진 촬영 녹화 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중요하죠. 과연 물질의 종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뭐 이상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동 중 상황 파악입니다. 자, 출동 중 화재의 진행 발전 상황을 관찰해야 되는데 화재의 대략적인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기의 색깔과 양, 화염의 크기와 높이, 이상한 소리와 냄새, 연소 진행 방향과 연소 속도를 자, 대략적으로 일단 출동 중에 그걸 이제 다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진행 발전 상황 조사하는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화염의 분출 위치와 규모, 자, 풍향과 풍속을 기록하고 연소 확대의 방향성과 위험성을 판단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딱히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소 상황 파악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 사람 머리로만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한다? 사진 촬영이라던가 녹화를 해서 자, 시각적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왜 이걸 남깁니까? 객관적인 입증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내 기억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이러한 기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화재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1월 1일에 9시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역 화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면 아, 거기 그때 가보니까 뭐 쓰레기통에서 불났었고 쓰레기통에 휘발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화재는 뭐 이렇게 뭐 발전을 했고 거기서 뭐 대합실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 쓰레기통에 휘발유 담겨 있는 거 딱 사진을 남기고 불 퍼지는 거 남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시각적인 자료로 보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사진 촬영과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 시간을 확인,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러 방향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이제 화재가 발생했고 어느 지점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한 높은 위치에서 여러 방향에서 분출 상황, 진전 상황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 중요하죠, 이제. 자, 가연 물질의 이제 종류 및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A, B, C, D급, K급 화재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볼까요? A급 일반 화재. 표시 색상은 백색입니다. B급은 유류, 황. C급은 전기청색, D급은 자, 이제 금속 화재. 무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자, 식용유도 유류로 들어가지만 자, K급을 우리가 뭘로 구분한다? 식용유 화재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식용유 같은 경우에 인화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유류 화재와 같이 취급을 하면 소화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K급 화재를 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A급 일반, 백색, B급 유류, 황색, C급 전기, 청색, D급 금속 화재, 무색. 해서 이제 여러분들 소화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A, B, C 소화기 빨간색 분말 소화기 있죠. 보면 자, 백색깔 동그라미, 황색깔 동그라미, 청색깔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면 A, B, C급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색깔로 합니다. 그래서 자, 색깔을 보면 보통 이제 A급은 이렇게, 어차피 백색이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표시색으로 A급 이렇게 해놓고, B급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황색으로 다 칠해놔야겠잖아요. 전부 다 하고서 이제 B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급은 어떻게 또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소화기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에는 백색, B에는 노란색, 황색, 그리고 C급에는 청색, 파란색이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선 어디 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은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현장 도착 시 조사. 이번엔 도착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연소 상황 관찰해야 되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나 안 나올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화 건물과 주변 건물의 화염의 발생 상황.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화재 속도 진행 상황, 확대 경로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의 범위. 당연히 연소되지 않은 부분과 탄화된 부분, 한마디로 연소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경계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탔고 안 탔고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 흐름의 경계선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자, 발화 지점에 근접할수록 화염의 영향을 오래 받아 소손 흔히 깊다. 자, 보통 이 목재 같은 경우에 많이 타면 탈수록 이러한 이 굴곡의 깊이가 깊고 더 많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발화점이랑 가까울수록 더 많이 타고 더 오래 타고 더 세게 탈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피해 상황 파악하기. 자, 피해 상황 파악 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다. 질문 사항에 따라 탐문할 수 있다.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관계자 확보 한번 볼까요? 자, 효과적인 화재 관계자 확보. 자, 이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관계자란 누굴까요? 그 화재 건물의 관계인. 관계인은 누가 될까요? 건물주, 관리자, 자, 뭐 거주인 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거랑 이제 뭐 목격자, 뭐 신고자, 화재 진압자, 진압을 도와준 자, 이런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화재 관계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출동한 소방대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할 수 있을까요? 자, 의류가 물에 젖었거나,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나오겠죠. 물 타는 적이 있는, 더럽혀져 있는 사람, 자, 젖어 있는 사람, 자, 급하게 뛰어나와야 되니까 속옷만 입은 사람, 신발 안 신고 뛰어나온 사람, 자, 당황하거나 울고 있는 사람, 자, 가재도구 껴안고 있거나 물건을 반출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재산 지켜야 되겠죠. 자, 다친 사람, 화상을 입거나, 자, 그 흐름이 무슨 사람을, 자, 관계자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른 확보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화재의 이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질문 요령 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언행 삼가 허위 진술 배제. 자, 단순히 물어보고 단순히 답하시오. 빨리 물어보고 기록을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의 필요성 및 절차. 자, 진술을 통하여 발화 범위 및 발화 지점을 한정하기 위하여 행한다. 여러 사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자,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발화 지점을 가리키면 보통 이제 거의 정확하겠죠. 그쪽을 발화 지점으로 판정할 수 있겠죠. 자, 관계자의 질문은 상기의 질문 요령에 따라 질문하고 청취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질문하고 청취한다. 자, 최초 목격자, 초기 소화자, 신고자, 대피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타고 있었는가? 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신고는 어떻게 했는가? 소화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무엇을 사용해서 했으면 소화를 했는가? 그때의 소화 효과는 어떠했는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물로 불을 껐는데 불이 안 꺼지고 더 커졌다. 그러면 뭐 금수성 물질이 들어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아니면 소화기를 뭐 질식 소화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뭐 질식 소화가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류 위험물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 목격자에 대해서는 이걸 물어보고 관계자, 이제 건물주, 이제 뭐 관리인, 뭐 이제 살고 있는 거주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인적사항 적고, 자, 건물주나 관리자는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건물의 용도가 뭐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층이고, 언제 지었고, 자,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고, 자, 사용 관리 실태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방마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자, 거기에 이제 물건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뭐 건물이나 아니면 그런 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화기 취급, 설비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명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자,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해서 자, 여기는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으로 보는 기준, 이건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얼마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크게 포인트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문장 쓸 수 있겠죠. 어디에서 화재 현장에서 자, 뭐를 부상을 당한 다음에 바로 죽은 거 아니죠. 몇 시간 이내에 72시간 이내에 어떻게 된 경우 죽은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는 뭘로 본다?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상은 얼마입니까? 3주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경상은 중상 이외의 부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뭐 한두 번 흡입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 제외를 한다. 자, 보통 일산화탄소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고 금방 죽거나 몸이 완전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뭘로 본다? 그냥 경상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자, 만약에 이제 화재 현장에서 사망과 중상과 경상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자, 보통 경상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써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에서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는 만큼까지는 써 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 여러분들 사망과 중상은 쓸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아는 데까지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화재 살을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보통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문제로 주어지고,
이게 뭔지 쓰시오. 이게 뭔지 쓰시오. 이게 뭔지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쉽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정의를,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제사 같은 경우에 자, 이 소사에 대해서 쓰시오, 화상사에 대해서 쓰시오, 질식사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다 쓰는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 내용 보고 용어를 뭔지 쓸 수는 있으시죠. 그래서 역으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사는 뭔가요? 자, 화재로 인한 화상과 아니면 불에 타서 사망하거나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가스 중독과 산소 결핍, 아무튼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사라고 합니다. 자, 화상사는 뭔가요?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2차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망한 거. 한마디로 화상에 의해서 죽은 거를 화상사. 자, 소사는 한마디로 통합해서 말하는 거죠. 자, 질식사는 화재에 의해서, 어쨌든 연기에 의해서 숨이 막혀서 죽은 거. 자, 내질식사는 일산화탄소 등으로 탄소 결핍으로 사망한 것. 자, 그리고 CO 중독사는 자, CO 마셔갖고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쇼크사는 화재 현상에 의해서 자, 충격을 받아서 죽은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용어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온 적이 없다고 시험 문제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실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딱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찝어주는 부분 위주로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자, 화재 분류에 따라서 급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제 여기 화재사 용어 정리와 앞에 있는 이 사망, 중상, 경상에 대해서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그냥 이렇게 문장 설명, 텍스트로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딸딸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인명피해 현황 파악,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 이렇게 암기하고 쓰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다음에 화재 진화 작업 시 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압 중 조사 내용이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화염의 색깔, 뭐 냄새, 뭐 폭발 연소 등 특이한 현상, 주수에 의한 소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환기인의 진술 내용, 자, 뭐 이런 것들 보면 되는 겁니다. 개구부 개폐 상황, 전기가 통하고 있었는지,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위험물 취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화재 진압 중 소실 물건의 이동 도계 파손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제 진압 작업 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초 도착한 소방대 활동 상황에 기록된 뭐를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초 도착한 소방대 활동 상황에 기록된 보고서를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나올 수 있겠죠. 한 3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 조사. 자, 화재 현장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 나면 전부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 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처 어떤 건물 화재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다라고 했었죠. 뭐 그런 거 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동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건물주는 만약에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갖고 전부 다 수손 피해를 입으면 건물주는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방시설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게끔 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자탐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경계구역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발화 지역 요약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여러 실이 있으면, 자,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거기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어디서 불 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명피해 조사, 조사 범위, 재산피해 조사의 조사 범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인명피해 조사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인명피해 조사에 들어가고 소방활동 중에도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밖에 사상자 정보 및 발생 원인을 자 적어야 되고, 자, 재산 피해는 열에 의한 탄화 그리고 용융 파손 등의 피해, 소화 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수손 피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연기,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가 조사 범위가 됩니다. 자,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 있고 나오게 되면 아마 배점이 상당히 좀 높을 겁니다. 6점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보 수집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암기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화 작업 상황 기록, 신고 및 초기 소화 등 조치 상황 조사. 자, 화재를 최초 인지한 경위 및 초기 연소 상황은 어떠했는지 조사한다. 자, 소화 기구를 어떻게 이용하여 시도했는지 조사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방 설비가 작동이 돼가지고 피난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자, 수신기에서 소방 설비 작동 시간, 작동 여부 확인,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장 보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현장 보존을 위한 유의사항. 진화 작업 시, 자, 불필요한 방수, 물건의 파괴 이동은 가능한 한 피해야겠죠. 뭐 인명 피해, 현저한 재산 피해를 끼칠 것 같으면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대로 둬야지. 자, 화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불가피하게 파괴 또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동 전의 위치를 기록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여 원 상태를 명확하게 해둔다. 사진 촬영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및 현장 보존. 자, 누가 합니까? 설정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자, 최소의 범위로 한다.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화나 실화에 이제 의심이 가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사법기관에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죠. 자, 로프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 보존에 노력을 한다. 자, 현장 물건 이동 파기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화재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보존에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자, 1편이 끝났습니다. 1편 내용은 자,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으나 여러분들 화재 급수와 자, 이제 사망, 중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 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인명 피해, 재산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나머지 그냥 일반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뭐 아예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